뭐 한 가지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접근하는 방식을 말씀드리면 저는 영재교육은 특수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면 우리 아이도 과학과 영재학교를 가고 영재가 될 거야 라고 믿는 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이한테 좋은 게 아니다. 저는 우리나라 영재교육에 대해 점수를 준다 그러면 10점 만점에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건국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이시자 영재교육 전문가이신 진석원 교수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에서 영재교육 전공을 맡아서 25년째 일하고 있는 진석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제가 영재교육에 처음 입문했던 때가 저는 2008년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영재교육 상당히 전성기였고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또 선생님들 관심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전에 비해서, 그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시들해진 게 아닌가, 영재교육에 대해서. 근데 이런 추세가 우리나라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세계적인 추세인지 좀 궁금해요. 우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는 참 문제인데, 조금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가 영재교육 전공 공부하겠다고 처음 유학 가던 게 1995년이거든요. 그때 제가 유학학교를 정하고 딱 떠나가서 처음 느낀 게 뭐였냐면, 영재교육 분야에 대한 다양한 예산 지원들이 많이 줄어들고 연구비도 줄어들고 학생들 장학금도 줄어들고, 그런 문제로 미국에 있는 우리 교수님들이 고민을 한창 하고 계시더라고요. 영재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분야의 어떤 분위기는 어떤 교육 분야를 떠나서 이 사회 분위기랑 관련이 많이 깊어지는데, 90년대 초반에 소련이 해체됐잖아요. 그때 미국 사회가 많이 변하는데, 냉전이 끝나면서 그야말로 일극체제가 되는 그런 시기가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막 인재 양성에 막 목숨을 걸고 투자하고 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고, 근데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저희가 1990년대 후반 같으면은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이, 학생들이 더 이상 이공계를 가고자 하지 않는, 소위 이공계 기피 현상이 그때 막 시작됐거든요. 그러면서 나라를 운영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영재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97년도에 IMF 외환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적 위기를 넘어서 아예 나라가 거의 망하는 수준에 이른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때는 오히려 우리나라는 영재교육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된 그런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7, 8년도 정도 되는 그 시기까지 우리나라 영재교육이 굉장히 많이 붐을 일으켜진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미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을 때 우리나라는 오히려 영재교육 관심이 많이 늘어났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분위기가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에서 이렇게까지 국운이 웅성했던 적이 없는, 너무너무 잘 나가는 시기가 돼 있잖아요. 지금 바로 그런 시기가 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요. 우수인재 양성에 별로 관심이 좀 없어지고 영재교육에 대해서도 점점 지원도 줄어들고 하는 그런 시점이 돼버린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나라가 많이 힘들고 인재 양성을 안 하면 큰일 나겠다는 절박함이 없으면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고 미국은 이미 우리보다 더 10년 넘게 앞서서 영재교육에 관심이 없어진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뭐 꼭 숫자로만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영재교육 대상자가 한 25%, 뭐 일본 같은 경우도 2%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에 미치진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질, 양 뭐 이런 걸 다 따져서 그냥 편하게 말씀 주신다면 우리나라의 영재교육 다른 나라에 비해 평균 이상 이하 뭐 이렇게 점수를 매기신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나라 영재교육을 되게 비관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사회 분위기에 의한 문제고, 우리나라 영재교육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굉장히 후하게 평가해요. 우리나라처럼 영재교육 잘하는 나라가 없다라고 저는 자부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국가 전체적으로 그냥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정말 영재 발굴에 힘쓰고 영재교육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주고 하는 경우가 사실 흔하지 않거든요. 아까 도입부에 미국은 20% 정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미국에 영재교육 하는 사람들이 영재교육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 아이들 대상으로 해야 되느냐 할 때 이론적으로 20%라는 예를 꺼낸 거지, 미국 아이들이 20% 영재교육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게 아니에요. 개념상으로 그런 거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저는 다 20% 받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오히려 영재교육이란 게 존재하지 않는 지역도 많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주 단위로 전혀 다른 교육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영재교육이 학문적으로는 먼저 발전했을지 몰라도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없다라고 하는 면에서 볼 때 저는 우리나라 영재교육에 대해 점수를 준다 그러면 10점 만점에 저는 후하게 9점 줍니다. 네, 영재교육 자체에 대한 평가는. 네. 대부분의 일반적인 학부모님들은 영재교육 하면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하는 코스 정도로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교수님께서 보실 때, 전문가가 보실 때 영재교육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요? 어떤 대상이 받아야 되고? 영재교육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뭐 한 가지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접근하는 방식을 말씀드리면 저는 영재교육은 특수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의 일반 교육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교육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준비한 교육 과정으로 적절히 도움받지 못하는 아이들, 그 이유가 보통 아이들보다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나온 게 저는 영재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수교육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저는 애초에 영재교육의 본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면 받는 교육이라기보다는 그런 학업 능력이나 학업적 관심사가 너무 남달라서 특출하거나 독특해서 기존 학교 교육으로 도움이 안 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영재교육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부 잘한다고 다 받아야 되는 교육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학생 그렇죠. 들을 위한 교육이 영재교육이다. 그렇게 보면 영재학교나 과학고등학교가 지향해야 되는 바가 또 그런 부분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학부모님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영재성이라는 게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릴 때 엄마가 아빠가 어떤 걸 좀 잘 해주면 영재성이 좀 더 발현될 것인지, 이 부분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영재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은 학부모님들이 적절하게 도와주면 영재로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런데 애초에 그런 자질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 아이들은 학부모들이 아무리 아이를 닥달하고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교육을 시키더라도 영재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가 그런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는가라고 의심이 되고 생각이 된다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적절한 교육을 시키고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줘서 이 아이에게 맞는 교육, 그리고 이 아이가 최대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줄 것인가, 그 영재교육에 관심을 갖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닌데 학부모 입장에서 내가 열심히 하면 우리 아이도 과학과 영재학교를 가고 영재가 될 거야 라고 믿는 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이한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영재교육이라는 게 이제 영재성이 있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만들어서 굳이 가려고 하지 말고 영재성이 있는 아이들이 가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사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상식처럼 돼버린 편견이, 학군지의 부모님들은 이제 주변에 만들어져서 성공한 케이스들을 너무 많이 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릴수록 잘 만들어주면 다 갈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도 가지고 계시고, 또 반대쪽에서는 우리 애는 공부머리가 아니다라고 하고 공부를 어릴 때부터 조기 포기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교육이란 건 사실 포텐셜한 대상자들의 그런 능력을 끌어올려주는 게 교육의 키인데, 영재교육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또 너무 이렇게 가르고 부모님들이 너무 섣부른 판단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부모님들 생각을 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확한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닐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우스갯소리로 어떤 학부모님들은 자기 자녀가 다 천재로 보이고, 또 거꾸로 어떤 학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이 다 바보로 볼 수도 있거든요.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거는 부정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님이 너무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물론 학부모님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학습 능력이나 이런 부분의 재능은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선생님들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저나 김 박사님이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선생님들이 아이들 하나하나 잘 몰랐을 것 같아요. 맞아요. 60, 10명 앉아있는 아이들에 대한 파악 못 하거든요. 주로 혼자 수업 강의하듯이 하고 아이들은 얌전히 앉아있기만 하고 그런 식의 수업이라 그러면, 하지만 요즘 같은 학교 환경에서 선생님들은 우리 때보다 훨씬 더 학생들에 대한 재능 여부, 학습 능력에 대한 정도 훨씬 잘 파악하고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학부모님들이 섣불리 결론 내리지 마시고 학교에서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교사가 지켜본 시간을 지난 다음에는 좀 상담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어떤 학습 능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또 어떤 관심을 보이는지 하는 것들도 한번 얘기해 보면 좋지 않을까.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도 인사했지만 지금 25년째 교사들과 주로 많이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지금 선생님들 너무 훌륭하세요. 제 학창 시절 선생님들께 죄송하지만
그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도록 우수한 자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충분히 믿어도 된다. 학교 밖에서 자꾸 전문가 찾지 마시고 학교 선생님들이랑 충분히 상담하셔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참고로 우리 진석원 교수님은 제 지도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서울 경기에 이제 영재 교육을 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의 선생님들의 스승이십니다, 사실. 그래서 수도권의 영재 교육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이제 제자 선생님들을 통해서 늘 보고 계시고 키워내신 분이라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금수저, 수저이기는 뭐 단순히 영재교육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녀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배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를 알고 대비를 시키고 하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거죠, 분명히. 과학고 영재학교 들어가는 거를.